I am not done changing. 바쁜 일상, 업무에 치인 하루. 우리 사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을까요?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밸.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 우리는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정 전남 워라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면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 하면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아쉬운 마음을 접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곳은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입니다.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죠. 전남을 대표하는 여성운동가 또 문인, 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남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들의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이곳에 녹여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발걸음을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기대었을 때 희망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안에서 여성들이 뿜어내는 수많은 에너지가, 허스토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손쉽게 집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전남 워라밸 토크 콘서트에 이야기꾼으로 오신 주인공들 세 분 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전남의 대표적 기업인이시죠. 현대 삼호중공업의 한정동 전무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워라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워라밸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남형 워라밸과 그리고 경력 단절 예방 동영상 함께 보시죠.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 주말도 없는 나의 삶. 일만 하다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무엇이 걱정이니? 남녀관계 가정을 져보고 평등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예술을 접하며 여유와 쉼을 즐기고 일과생활이 모두 중요한 우리에게 워라밸 시대를 열어주는 청정전남 워라밸 랜드가 바로 여기에 있어. 가족 친화 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워라밸 실천을 추진하여 전남형 워라밸 기업 만들기, 전남형 워라밸 마을 만들기, 전남형 워라밸 사회 만들기, 여성의 일할 권리 확대 평등한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워라밸을 실현하는 청정전남 워라밸 랜드.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일반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동영상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고 뭔가 이렇게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촬영하는 오늘이 경력단절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여성들에게도 또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그럼 오늘 오신 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병태 부지사님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태 부지사님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저녁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일단 네. 퇴근을 정시에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저 자신의 어떤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네. 직원들의 어떤 워라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사가 정시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상사가 정시에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상사분이신 한정동 전무님은 어떻게 정시 퇴근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가야지 또 직원들이 가요. 이거 무슨 오늘 릴레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 사실을 얘기하셔야 된다? 아, 그러시죠. 전화해 보시면 아, 전화해 보시면, 네. 이따가 전화 찬스도 쓸 수 있습니다. 직원분에게. 네. 어떻게 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정시 퇴근합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은요. 네. 저의 퇴근과 상관없이 정시 퇴근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성가족재단, 전남 여성가족재단은 그런 문화가 아주 네, 익숙하게 정시에 그렇습니다. 퇴근하는 문화가 네. 익숙해진 거군요. 네, 네. 어떠세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처음에는 음.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나보다 먼저 나가나 약간 섭섭하려고 했었는데 가족 친화 인증 저희가 이제 기간으로 선정이 되고 또 이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기들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훈련하는 게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그 맞벌이 부부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 맞벌이시고 전무님도 아, 저는 혼자 벌고 있습니다. 아, 외벌이시고. 예. 그럼 맞벌이 부부이신데 부지사님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맞벌이 하시면 어떻게 가사나 뭐 이런 일들을 함께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여기도 또 전화해야 되나요? 좀 자상하다 집사람 그 평은 받고 있습니다. 아, 임명태 정보부시사님 오늘 굉장히 나 자상하다. 나 칼퇴근한다. 점수가 높으신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사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역할을 딱 네.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그냥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안 일 관련해서는 뭐 집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이제 입장인데 하여튼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여기서 아까 자상하다는데 삐 소리 한번 나와야 되겠는데요. 도와준다는 입장. 이거 조금 밑줄 쫙 그게 됐네요. 아까까지 이게 흔히 우리가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함께한다라는 거 개념보다는 도와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또 지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높이 평가는 해야 되지만 이 또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네.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죠. 한번 습관이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거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아,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님? 함께 하십시오. 안 원장님도. 네. 사실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가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봐서 이렇게 정말 서로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각각의 기관에서 뭐 이렇게 회사에서 또 조직에서 맡고 계신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점수로 좀 매겨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점수로 풀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그 직장 내 워라밸이 어떻게 잘 실현되고 있는지, 네, 우리 전남도청 정말 이 전남에서 최대 공공기관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어느 정도 워라밸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전남 도청 직원만 해도 5,600명에 이제 그렇죠. 되고 그래서 우리 도내 기관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기관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좀 영향력도 이제 많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점수를 좀 말씀하셔서 네. 그거 좀 쉽지 냉정하게 않은데 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감히 평가를 한다면 네. 그래도 한 80점은 되지 않나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족 친화 인증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저희가 2014년에 인증을 받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재인증 받는 게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2019년에 네, 그걸 다시 재인증 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또 하나 또 이유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정부에서 저 고용노동부에서 네.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전남도청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도 전체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6위를 차지했어요. 오, 꽤 높은. 네, 그래서 저희 도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한 우수 정도 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매겨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증받고 재인증 받을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전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게 또 확인된 거고요. 좀 그런 점에서는 이럴 때 참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윤병태 부지사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남다른. 네. 그럼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으로 슬쩍 넘어가 봐야 되는데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네. 몇 점 정도 될까요? 그 글쎄요, 사무중공업이요? 여기 부지사님이 도청을 한 80점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나름 이제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어떤 이제 가정의 날을 정해서 가정의 날이요. 그래도 그날만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족과 함께 네.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좀 그저 한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좀 일하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열심히 열중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2015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이제 일가 양립 병행제라고 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여러 제도를 네, 네.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야근 같은 거 이제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또 일찍 퇴근해서 가정 생활에 좀 더 이렇게 네. 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멘토링 제도라는 거를 해서 어떤 그 신입사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퇴근 후에 그 회사 주변에 수영장이라든지 네, 헬스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거를 시설을 좀 갖춰놓고 직원들한테 어떤 일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본인이 또 그런 생활을 즐기다 보면 업무 효과도 좀 좋아지거든요. 지금 엄청 이야기 많이 하시고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예. 지금 80점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했고 그러면 그렇다면 과연 현대사무중공업의 워라밸 점수는 그래서 이제 몇 저희가 점일까요? 보니까 네. 도청보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 이 여성가족부의 네. 가족 친화 인증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제도를. 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검토하고 네. 그러면 저희도 한 내년 정도 되는 80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했을 때. 저희가 직원들이 저희도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젊은 직원들은 좀 제가 아쉬운 게 네. 제가 이제 목포에 온 지 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군요. 직원들이 그 회사 주변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거 외에는 이 목포라는 도시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이제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가서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런 문화 행사를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직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 워라밸 정말 일과 삶과 이 균형을 잡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말 그야말로 밸런스가 맞춰질 텐데요. 이 안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기관과 또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라밸에 대한 입장이랄까요? 시각이 다 직장마다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워라밸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도청도 그렇고 현대사무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얼마나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 가는가라고 네. 하는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해줬고
이것들을 실제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사실 마련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족 양립 촉진 법률 같은 그랬죠. 이런 법률들이 2007년, 8년에 이 법률들이 조성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일가양득 캠페인이나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촉진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 워라밸에 관한 제도적인 수립은 사실 유럽에서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75년도가 되면 일생활균형 제도가 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사실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1992년에 리우 회담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까지 국가의 발전 지표가 대부분 GDP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책정이 되어 왔는데 리우 회담 이후로는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의 지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근대의 노동 중심적인 삶, 정말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돈을 벌었던 이런 삶에서 우리도 생활하는 개인의 인권과 삶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제도화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직 중심의 어떤 기업, 국가 이런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그 삶의 질, 개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보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주목해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공공 부분과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추고 있는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이제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공공 부분이라는 게 민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경직돼 있고 또 좀 위기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남에서는 또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조직의 변화가 좀 느껴지신가요? 어떤가요? 조금 이제 수직적인 문화, 좀 경직적 문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직의 성격에서 이제 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이제 합법성 이런 것이 이제 중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또 무한 봉사자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또 근무 형태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휴일이나 야간 근무 이제 관계없이 어떤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좀 지위 또는 통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생 지금 이제 30대가 되는 이런 쪽의 분위기는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공직 사회의 어떤 모습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좀 형태가 이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또 이게 공직 업무도 많은 부분이 창의적인 거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소통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 의사 존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시기로 지금 이 조직 문화가 조금씩
바뀌면서도 또 이렇게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뭐 그렇게 때군요. 조화롭게 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공직의 특성상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충돌하진 않지만 그래도 청년 세대는 조금 이제 다른 안정 속에서도 뭔가 자신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개인의 삶을 조금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문화적으로 크게 충돌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조화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민간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공직 부부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유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이 보면 저희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아, 되는데 그렇군요. 그분들 평균 연령이 48살이에요. 아, 48살인데 또 일반 사무직하고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여태까지 지내온 환경도 좀 네, 다르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면은 요즘 이제 90년대생 소위 말하는 그런 친구들은 일보다는 진짜 워라밸을 추구하고 본인을 위한 어떤 삶.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워라밸보다도 뭐 소확행이란 말도 옛날에 네, 나왔고요. 뭐 욜로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게 아닌가. 또 뭐 요즘 젊은 여직원들 보면 플렉스라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과감한 소비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30대 이제 결혼을 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제 가정 생활과 같이 병행해야 되니까 또 육아를 또 와이프한테만 이제 맡길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에 본인도 일을 좀 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좀 균형이 있게 가는 네. 것 같고 또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어떤 이런 휴식이나 프레시 이런 게 어떤 네.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업무 능력 이런 재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태까지 갑자기 이게 바뀌지 않고 해오던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도 일과 보통 그런 데 더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직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민간 부분이나 공공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전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있으면서 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청년 세대, 뭐 그야말로 90년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90년대생들을 대표하는 세대로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분 또 기존의 기성세대분들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삶을 잘 활용해야 될지 좀 그 뭐랄까요? 그 다른 좀 시간을 살면서 혼란?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실제로 워라밸이 등장하게 된 이제 과정 자체가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넘어가는 그래서 노동 중심에서 뭔가 개인주의 가치, 생활의 가치, 아까 말했던 삶의 질의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 삶을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는 남녀 성별 분업이라고 해서 밖에서 남자가 일을 하고 그렇죠.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대대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들이 네. 높아지기 시작하죠.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가요. 많이 배운 이제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많이 그렇죠. 배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생산 노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집안 단속을 하지 않고 나오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1970년대 미국을 강타했던 그 슈퍼우먼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참 듣기가 불편하네요. 그렇죠. 집안 하지 단속을 않고 나오는 슈퍼 컴플렉스. 밖에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렇죠. 집에 가서도 또다시 세컨 시프트를 해야 되는 여성. 그래서 그렇죠. 가사노동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니까 여성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출근을 2번 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요. 집으로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집에 또 다시 출근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일생활 균형의 일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을 임금으로 환산되는 일, 사회적 노동에만 일이라고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을 살아내는데 또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가사노동, 가족 돌봄 노동,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성들이 담당했던 그 일은 항상 무급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급 노동을 경제적 지표화하고 가치화하는 작업이 없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대대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고요. 가사노동을 재평가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받아야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무급 노동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볼까를 네네. 실험했던 거가 이 JP 모간 그룹의 체이스 맨하탄에서 네. 70년대에 이거를 한번 다 해봤죠. 예를 70년대. 들면 네, 이거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야 될까로 계산한 굉장히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네요. 네네.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 돈을 저희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70년대 300만 원이면 그럼, 지금 그렇죠. 한 전문이 얼마 정도 될까요? 상당히 높죠. 70년대 두 배도 넘지 않을까요? 두 배가 뭐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렇게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급 노동으로 가치 평가가 절하됐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노동이 사회적 노동화되어졌을 때는 또다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생활 균형의 일 영역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네. 지금 여성과 남성이 지금 현대에도 그렇고 우리 지금 도청도 그럴 텐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남녀 고용률을 보면 한 19.1% 차이가 있습니다. 아. 남성 고용률은 70, 여성은 52% 정도 여전히 되죠. 그렇군요. 네. 성별 임금 격차 어떻게 될까요? 꽤 높습니다. OECD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늘 성격차가 그래요. 네. 너무 높죠. 34.1%입니다. 진짜 정말 부끄러운 지수예요. 그거는. 네네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 노동 부분에서 그래서 이 여성들의 고용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기업에서 가족 친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여성도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그렇군요. 노동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것이 일생활 균형의 첫 번째 작업이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워라밸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일과 삶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다 응축되어 있다. 뭐 복지, 노동, 육아, 여성 문제. 그래서 이 출발이 다양한 이 워라밸의 문제는 결국에는 성평등을 향해서 그 종착역을 향해서 떠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워라밸이 실천되고 있는지 저희가 두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함께 한다라는 거를 가사든 육아든 모든 부분을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육아나 가사나 그다음에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2년째 맞벌이 부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남편이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늘 어렵습니다. 일과 또 그 가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아적인 부분이 아이들 키우는 부분, 교육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적인 부분,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또 일만큼이나 많거든요. 우리 KCA의 제도와 문화적인 측면은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시 퇴근을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을 지정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조기 퇴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비대면의 환경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비대면 환경에서 원격 재택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성들이 또 재택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더 문을 열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사회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함께 한다라는 거를 가사든 육아든 모든 부분을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육아나 가사나 그다음에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아 휴직을 하고 보육에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성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좀 이런 공론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되고 보편적인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 생활 균형 밸런스 정말 잘 맞추시는 분들이 또 일하면서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게 같이는 잘 안 돼가지고 육아휴직을 결심을 했었고요. 2014년에 제가 처음 육아휴직 썼을 때는 뭐 승진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만류하는 분도 많았고, 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팀장님도 육아휴직을 쓰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도 않아요. 예, 여성 동료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휴직하는구나, 잘 갔다 와, 이렇게 되면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육아할 때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아내와 공유할 수 있어서 많이 좋고요. 엄마만 겪는 것보다는 엄마도 겪고 아빠도 겪고 이랬을 때 좀 아이들이 적응력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응력도 좀 향상이 되고, 뭔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일생활 균형을 맞춰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지원책들이 어떤 한 부분만 지원해서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진짜 워라밸을 추구하고 하려면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를 내리고 다양한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주거 문제도 있고 고용 노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들에서 좀 상상력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고 든든합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우리 아빠의 모습은 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장님? 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아빠들이 스웨덴처럼 라떼파파 네.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도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호모 언택트. 네네.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언택트로 가면서 원격 근무나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돌봄을 이제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와 함께 일을 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일반화될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정 내에서의 돌봄 문제에
부부가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 이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일생활 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렇게 젊은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한조부님은 어떠세요?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굉장히 잘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좀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이번 생은 어렵지만 다음 생은 네.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부지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아주 열심히 하는 기업과 또 그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다르시죠? 흐뭇하시겠죠?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삶의 어떤 변화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그게 맞춰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역할이 굉장히 구분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맞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 네.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 원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정부나 또 뭐 기업 차원에서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여성과 남성들의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여성들이 여전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네. 특별히 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고용률이 52%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노동 곡선을 보면 생애 주기별로 M자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과 임신, 육아 시기에 이 고용률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유럽의 여성 남성 고용률이 별로 격차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역유자형을 그립니다. 아, 역유자요? 네네. 아.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노동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유지가 되어지는 형태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 근데 이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일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을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도 전남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를 연계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창업, 직업훈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가 기업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 전후 휴가라든가 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도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안 원장님께서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근무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한 전무님?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 그렇죠. 요즘 이제 어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개인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저희 기업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이제 뭐 정시 퇴근이라든지 또는 연월차 사용 권장이라든지 또는 저 PC가 저희는 저절로 이렇게 꺼지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해야지 네. 직원들도 편안하게 그런 걸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회사에 지금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인데 남직원이 18명이고 여직원이 4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남직원이 더 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고 직원들이 노력하는 거에 뒤지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좀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나가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말 기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경력 단절이라는 말은 정말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경력 단절이라는 말에서 주는 절망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아까 안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이 가사 노동이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가치로 존중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게 경력이거든요. 그 또한. 네네네. 그래서 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네.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공공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뭐 전부터 해와오긴 했지만 좀 그 일생활 균형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민성 우리 7기의 비전 자체가 우리 전남 행복 시대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생활 균형 이 부분이 우리 어떤 그 민선 7기의 어떤 비전과도 직접 연결된 부분이고 이미 이제 사회의 어떤 방향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그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이제 부분이 사실은 그 일과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한데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그 근무 혁신이라는 방식의 어떤 그 개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제도가 참 중요하고 또 각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치단체는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중앙정부, 지금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안 원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일생활 균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가족 양립 제도를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걸로 좀 확대해서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사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1인 가구가 굉장히 요즘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 2019년도 지표를 보니까 1인 가구가 거의 30%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 핵가족 형태가 오히려 더 낮고요. 네. 전라도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1인 가구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 가족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 그래서 네. 개인의 삶과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배우자 출산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된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있고요. 사실 일생활 균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가 보육입니다. 네. 돌봄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는 공동돌봄. 그래서 뭔가 생활 밀착형의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하는 뭐 공동육아나 뭐 이런 지원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한 전무님께서 18명이나 육아휴직 이야기 하셨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9.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육아나 이런 부분은 여성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스웨덴의 케이스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네. 스웨덴이 사실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시작한 거가 75년도입니다. 197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반세기 전이죠. 스웨덴 역시도 94년도에 그러니까 부모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실현을 했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였을까요? 그러니까 부부 의무 돌봄 할당제라고 하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아빠가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3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근데 30일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자동 소멸됩니다. 이 95년도에 이걸 하고요. 2002년도에 이걸 60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거를 3달로 늘렸어요. 이러면서 실제로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거의 80%를 넘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부부 의무 할당제 이거 참 네네네. 독특한 제도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가사나 육아 활동에서 부부가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그 가치와 의미를 서로 확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육아와 그 출산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공교육과 그런 어떤 그 공적인 서비스가 좀 확대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네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네. 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대체 인력 여성 새로운 인력의 센터에서 다 네,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죠. 네.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 또 한 가지 굉장히 육아휴직을 겁내하는 거가 갔다 왔을 때 승진이라든가 그런 분리, 분리 이거 책상 빼고 막 이런다고 네네네네.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데 스웨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부 의무 육아 할당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차별적인 것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 제재 조치를 가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부부가 함께 남녀가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스웨덴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정말 꼭 풀어야 될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뭐 그 육아휴직 갔다 왔는데 책상이 없어졌다더라 이런 건 다 아니죠?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으시죠? 네. 전혀 없으시죠, 부시장님? 저희 뭐 도청이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쓰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농담처럼 책상 안 빼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도적인 마련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는 이렇게 뭐 중앙부처에서 촘촘하게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만전망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역자치 단체에서도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형 워라밸과 관련한 또 노력들도 있지 않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작년에 네. 일생활 균형 그 지원 조례 요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지금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담 인력 양성 네. 이것도 이제 인력 양성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또 전담해서 일을 하는 이 전담 조직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일 과정 이제 균형 센터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또 우리 이제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네. 지역의 어떤 사업체 이렇게 그 현대 사모와 같은 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데 도의 어떤 특징이 이제 소규모 사업체, 그렇죠.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한 9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체들은 하고 싶어도 인력이라든가 재정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하게끔 네. 스마트 워크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제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우리 도도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그 여성 가족 친화 인증 사업 이런 부분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초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 단위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또 여성 친화 도시 지정 이런 사업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 기회를 좀 남겨두고요. 아쉬운 마음을 접으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그 소감이랄까요? 또 앞으로 이 워라밸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바람?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어떻게 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여가와 쉼을 누리는 삶. 이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남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남이 선도적으로 워라벨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네, 워라벨이 실현되는 첫 번째 우리 전남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부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워라벨이라는 게 뭘까? 이번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저는 워라벨을 정말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제가 두 개 다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은 뭐 워라하, 워라불 이렇게 들어보셨죠? 오, 그래요? 워라하라는 거는 이제 하모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불은 이제 이게 블렌딩이라 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회사에서 하는 일 못지않게 가정에도 좀 더 충실하고 좀 돕고 서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고요. 회사에서도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워라벨을 충실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또 조금이나마 조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태 부지사님 어떠셨어요? 예, 좀 이제 워라벨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방향이고 어떻게 이제 그걸 빨리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워라벨을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라벨을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소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워라벨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혹시 오해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워라벨은 그 가치, 우리 직장의 가치, 또 가정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워라벨이 추진됐으면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과 균형이라는 그 이야기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치우치고 많이 기울어졌던 그런 경험들, 그런 운동장에 서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의 구호로 정리해봤습니다. 그 슬로건이 아주 썩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퇴근은 바로바로, 가사는 서로서로, 행복은 2배로. 아주 명쾌하고 듣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집에 가온 안 써놓으시는데요. 이거를 집에다, 기업에다 이렇게 쭉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연하신 세 분과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희망을 담아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은 바로 가사는 서로 행복은 2배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